네, 안녕하세요. 네,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교장 자체 해결제 뭔지 아시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전담기구라는 곳에서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물적 증거가 있으면 CCTV 등 이렇게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보호자 확인서, 학생 확인서 이런 서류들을 다 받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학폭위에 넘기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의 종결을 꾀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예요.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요. 전담기구에는 우리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조사를 직접 시행한 전담기구 선생님들, 학부모 위원들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종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폭위 안 가는 거예요. 교육청 학폭위 안 가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자체 해결한다라고 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학폭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장의 권한으로 그냥 이거를 임의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학폭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학교장 권한으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끝내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되게 경미한 그런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끝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은폐나 엄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해자 측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 무슨 학부모다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덮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되 중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교육청 학폭위로 가서 판단받아 볼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끝낼 수 있는 요건인 어떤 것이 있느냐?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할 것.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없는 경우.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되는 것이 뭐냐면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네 가지 요건에 다 해당돼야 되고 피해자 측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의 종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학교폭력 신고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 피학생 측에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기 마련입니다. 전담기구에서 조사하고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의 종결을 꾀하는 그 기간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보통 2주에서 좀 길어져야 3주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한 다음에 그 감정이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할 때에 보통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의 종결을 위한 전담기구 회의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요. 아주 정말 극적으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거의 이제 동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종결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실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의 종결을 꾀하기 위해서 오히려 맞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한테 잘못한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고를 한다. 그럼 이제 서로 신고가 된 거잖아요. 서로 그냥 피해가 갈 바에야 그냥 자체 해결로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동의를 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로의 종결을 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학교장 자체 해결제 종결을 해야 되나요? 우리 자녀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냥 덮고 싶어요. 덮는 게 맞나요? 이런 고민들을 토로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조언은 드립니다. 조언은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대리인이에요. 그 학교장 자체 해결로의 종결에 대한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의 의사입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가해 학생 측과 얼굴을 맞대고 계속 학교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당사자는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결정을 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사안이 좀 경미해 보이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을 꾀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거 학폭위 가봤자 별거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해 학생 측을 잘 이렇게 계도해가지고 최대한 재발을 방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마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아지잖아요. 조사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또 교육청별로 나름 카운팅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몇 건이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학교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종결을 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근데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폭위 가서 어떤 징계 결과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안에 대한 징계 조치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은 학폭위 위원들이 당일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씀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이제 종결을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셔야 될 게, 종결을 해버리면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학폭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그 용지가 있어요. 동의 여부 이제 사인하는 게 있는데, 거기 사인을 하시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다시 이제 사건을 학폭위 회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이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 첫 번째 요건이 좀 중요하죠. 피해 학생의 어떠한 손해 같은 것들을 다 복구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통 그러한 피해 복구를 전제로 하죠. 복구를 이렇게 잘 해주면 교육청 학폭위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되게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종결을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회부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무에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 그 동의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피해 학생 측이 사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 서식을 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 측에도 사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안 내용이 있어요. 사안 내용에 보면 가해자가 어떠어떠한 행위한 거를 인정한다, 이런 표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 가해자 측이 무턱대고 사인을 하면 그 사실이 사실로서 확정되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 측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의 종결을 원하지만 사안과 관련해서 일부 부인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인을 할 때 그 내용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종결을 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동의서 그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피해자 측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 과연 동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안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의사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은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